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지방직 구급시험이 6월 22일 날 잘 치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과 난이도 그리고 또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적인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난이도와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난이도는 최근 한 5년 내에 치러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중에서 이 전자공학 개론 난이도는 최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평가할 때 한 중하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한 중상 정도 되었는데 이번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은 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난이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0점 정도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합격권에 들면은 70점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는 뭐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하여튼 최근 치러진 시험 중에서 제일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문제 정도, 중 문제 9문제, 하 문제 8문제 정도로 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출제 영역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다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회로가 11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전자회로가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하고 전자회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지만은 이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전자회로를 포기하면은 전자공학 개론을 포기하는 거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OPMP 문제가 굉장히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논리회로 내문항, 논리회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에서 논리회로 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 이거는 다 맞아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은 전자공학 개론에 통신 관련된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AM 변조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디지털 통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통신직이기 때문에 통신직 하는 학생들은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통신 이론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통신공학의 통신 이론에 나와야 될 문제가 전자공학의 두 문제가 그럭저럭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통신 이론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영역을 보게 되면은 전자회로가 굉장히 강세였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전기기기가 있는데 전기기기의 등가 저항이 15ohm이다 이거죠. 자, 전기기기에 예를 들어서 히터라든지 전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전기기기의 내부 저항을 15ohm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전기기기에다가 교류 전압을 가합니다. 교류 전압을 여기에다가 교류 전압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교류 전압이 12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급이 되었을 때 여기 전기기기에 흐르는 교류 전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순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전류는 그냥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죠? 임피던스가 15ohm이기 때문에 자, Z분의 V를 해주게 되면은 자, 15분의 120 루트 2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위상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은 자, 8 루트 2가 되죠. 계산을 하면은 8 루트 2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순식값이 됩니다. 전류의 순식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보게 되면은 8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이것이 맞고 1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대값이거든요. 이것은 최대값이고, 자, 우리가 교류 파형에서 시료값 RMS는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VM이 8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RMS 시료값은 8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논리회로 관련된 문제로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한 2, 3초면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립플롭을 이용해 가지고 카운트를 설계할 때에 자, 여기가 카운팅 수가 개수의 수가 260개입니다. 260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카운트를 설계할 때 플립플롭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서 T 플립플롭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플립플롭의 개수가 n일 때, 자, m은 이건 m진입니다. 2의 n성 이런 공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n이 2개면은 플립플롭의 개수를 2개 하면은 카운팅 수는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260개를 n이 예를 들어서 8이면은 256진 카운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56진이에요. 그럼 최대 256진 카운트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260개니까 n은 9가 돼야 되겠죠. 최소 카운팅 수는 9개가 돼야 우리가 260진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이 8개일 때 256이니까 n이 9개는 되어야 260진 카운트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OPAMP 관련된 문제로서 OPAMP 문제입니다.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OPAMP의 전압 이덕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덕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의 비를 전압 이덕이라고 하고, 자,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까지 회로. 요거를 우리가 V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요 출력, 여기에서의 출력을 V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VI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I분의 V 다시 여기 출력은 자, 이것은 뭡니까? 비반전 정폭기죠. 비반전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가 전압 이덕은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이것분의 RI분의 RF가 되어가지고 1분의 5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6배가 됩니다. 그죠? 6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압 분배기죠. 전압 분배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자, 여기다가 이 전압하고 이 저항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이 V 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V 다시 분의 V 아웃은 얼마가 됩니까? 자, 더한 것분의 자기 것 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VI분의 V 아웃을 하면은 자, 이것은 앞에는 6배죠. 이거는 6이죠. 6배에다가 요 이덕 요거의 이덕은 6이고 요거의 이덕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전체 이덕은 곱해 줘야 되죠. 2분의 1 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전압이득은 3배가 됩니다. 그죠? 3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전자회로에서 BJT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자, IB, 베이스 전류, 콜렉터 전류, 에미터 전류입니다. 자, 이 BJT의 기본 관계식, 알파하고 베타의 어떤 관계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 모드에서 이미터 전류와 콜렉터 전류하고의 관계로 옳은 것은 아주 쉬운 하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서 콜렉터 전류 IC는 베타 IB가 되겠고, 자, 또 이거는 뭡니까? IE는 뭡니까? 1 플러스 베타의 IB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C는 알파 IE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파는 1보다 약간 작죠. 그죠? 0.99 정도 되겠죠. 이 세 가지 관계식만 알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정의를 알고 이 기본식만 알면은 뭐 한 1, 2초 내에 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식을 다시 쓰면은 IE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알파분의 1에다가 IC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IE하고 IC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카르노맵 관련된 문제로서 디지털 논리회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카르노맵은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카르노맵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 하로서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묶어보면은, 자, 이렇게 한 묶음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묶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묶음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A에 대해서는 A바가 되죠. A바가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C는 1, 0에 걸쳐 있기 때문에 B가 1이죠. A바 B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요 묶음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A는 지금 1이니까 A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묶음하고 요 묶음에 대해서 B가 0, 1에 되겠고 C가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C바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두 개 오화로 연산해 주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카르노맵 출력은 Y는 A바 B 오와 A, C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답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도 연산정폭기 관련된 문제로서 항상 연산정폭기는 많이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것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한 5초 안에 답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고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연산정폭기는 뭐 당연히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죠. 자, 그러면 앞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회로를 우리가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압 팔로우라 그러기도 하고 전압 팔로우 또는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 출력이 반전 입력으로 이렇게 되면서 버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우리가 V-라고 하면은 V-가 바로 그냥 이거는 항상 이거는 출력이 V-out이 VI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Vout이라면은 V-가 이것이 되니까 이것이 0.5V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5V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죠? 이것은 우리가 반전정폭기죠. 반전정폭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전정폭기의 전압 요거 출력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Vout은 마이너스 RI분의 요것분의 1kΩ분의 요겁니다. 그죠? 2kΩ에다가 VI를 해주면 되는데 VI가 얼마입니까? 0.5V죠. 0.5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니까 마이너스 1V가 출력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계환 회로를 이용한 우리가 발진기를 설계할 때 발진 조건, 이 발진 조건을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발진기에서 아주 쉬운 문제로서 난이도 하에 해당하고 이것도 뭐 한 2초 정도면은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계환이죠. 플러스로 여기 출력이 이렇게 B를 통해서 계환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계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정계환 정폭기에서 정폭기는 반드시 정계환을 쓰는 거죠. 정계환을 쓰는데 이것은 정폭기고 이거는 정폭기의 이덕이고 이거는 계환회로죠. 계환회로.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A하고 B의 곱이 크기는 1이 돼야 됩니다. 두 개의 곱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위상과 B 위상을 곱했을 때 0도나 또는 360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론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덕은 1이 되고 위상은 0도나 또는 360도가 돼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요번에 특이한 것은 발진기에서 보통 지방직이나 국가직 어떤 시험에도 발진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동시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거는 7번, 8번이 연달아서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발진기 관련된 문제죠. 앞에는 7번은 발진 조건에 대한 문제고, 자, 이거는 우리가 LC 발진기에서 LC 발진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하틀리 발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계환회로인데 이 계환회로가 하틀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하나가 L이 있죠. 그럼 여기도 L이 돼야 되고 여기는 C가 돼야 되죠. 이것이 하틀리 발진기죠. 여기서 C하고 L의 위치가 바뀌면은 C, L이면은 콜피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틀리 발진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L이 되고 여기도 L이 되고 여기는 C가 되어야죠. 그래서 가와 나에 알맞은 소자는 뭐냐? 가는 L이고 인덕터고 나에는 캐패시터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LC가 되면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논리회로 관련된 문제로서 하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논리회로에서 출력 F에 대한 논리식은, 자, 이게 지금 다 노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준 게이터, 맞는 게이터, 노화 게이터를 우리가 일반 7종류의 게이터 회로로 바꾸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낫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하고 이것은 각각이 낫 게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심플하게 하면은, 자, 여기 낫이 있고 여기에 아주 심플하게 A, B가 있겠고 여기에 자, 노화회로가 이렇게 낫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더 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자, 제가 항상 할 때 요 게이트를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더 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안으로 넣으면은, 자, 여기에 원래 있던 낫 게이트가 하나 있는 데다가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OR은 AND로 바뀌게 되죠. AND로 바뀌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 not은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죠? AND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F이기 때문에 F는 AND 게이트니까 A and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통신 이론에서 나오는 통신 이론 중에 AM 변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보 신호파죠. MT가 8 코사인 100 파이T고 이게 반송파의 신호가 10 코사인 1000 파이T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폭 변조, AM 변조할 때에, 자,
질문 내용은 변조지수와 그 다음에 하측파의 신호의 주파수를 구하라. 변조 신호는 DSB, LC, 더블 사이드 밴드 라지 캐리어로 변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신호파의 진폭이 되겠죠. 신호파의 진폭. 이거를 우리가 뭐 ES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의 주파수는 오메가가 이만큼이니까 2파이를 나누면은 FS는 신호파의 주파수는 50이 되죠. 50Hz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송파의 진폭, 요거를 우리가 EC라고 하겠습니다. EC는 10이죠. 자, 요거의 반송파의 각 주파수가 1000파이티니까 이거의 반송파의 주파수는 2파이를 나누면 되니까 500이 되겠죠. 500Hz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제가 설명을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변조지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합니다. M은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0분의 8이 되어서 이거는 0.8이 되겠죠. 또는 뭐 80%로 이렇게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0.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게 DSB LC를 하게 되면은 하측파하고 상측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USB 상측파입니다. 이 상측파의 주파수는 FC 플러스 FS가 되고 로우 사이드 밴드 하측파의 주파수는 FC 마이너스 FS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상측파, 하측파. 근데 여기서는 하측파를 물어봤죠. 하측파는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FC가 50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S가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450Hz가 나오게 될 거고 상측파의 주파수는 550Hz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측파를 물어보기 때문에 답은 450Hz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BJT의 우리가 바이어스 회로 해석 중에서 자, 여기는 IC 동작점에서 IC를 구하라. 그 동작점의 IC 전류를 우리가 ICQ라고 하죠. Q점에서의 컬렉터 전류 ICQ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VBE의 전압은 0.7로 간주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바이어스를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고정 바이어스. 바이어스 이름이 고정 바이어스입니다. BJT의 고정 바이어스로. 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여기 이거의 VCC죠. VCC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키르요프 법칙에서 10은 자, 여기서 10은 자, 이렇게 IB가 내려옵니다. IB 곱하기 200kg죠. 200kΩ 플러스 0.7이죠. 자, 이렇게 제가 식은 써줬습니다만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은 바로 IB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거 식이 요겁니다. 우리가 뭐 이게 시간을 줄이려면은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00kΩ에다가 10-0.7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00분의 얼마입니까? 9.3 밀리암페어죠. 그죠? 이렇게 두세요. 그죠? 그러면은 자, IC는 그냥 요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이제 베타 IB거든요. 베타 IB. 그러면 요 IB에다가 여기 이제 IB에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100 곱하기 200분의 9.3mA가 되고 이거 약분이 되면은 2가 되거든요. 2가 되면은 이거를 2분의 9.3이잖아. 2분의 9.3mA가 되고 답은 얼마가 됩니까? 4.65m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파정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한 중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에 여기에 가가 여기에 입력이 될 때 여기에서 출력 Vout의 파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다이오드는 0.7V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적인 다이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반주기일 때, 자, 이렇게 플러스 반주기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서 이것은 오프가 되겠고 순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자, 이 회로가 Vout이 여기에 1kV 하고 여기에 1kV 해가지고 전압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걸리냐면은 2분의 1 VI가 걸리게 돼요. 자, 여기 Vout은 이것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 1kg하고 1kg의 전압 분배가 일어나니까 절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파형인데, 자, 여기가 최대값이 4V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류가, 이것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자, 이거 역시도 이거하고 이것의 전압 전압 분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압 분배가 일어나고 전압 걸리는 전압은 이거 역시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게 되거든요. 아까 플러스 반주기일 때하고 전류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위로 반전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 전압도 4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이렇게 됐는데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반주기일 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 정류가 되면서, 전파 정류가 되는데 이 전압이 최대값이 요 1kΩ, 1kΩ에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카르노 맵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 ABC에 대해서 논리식 F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논리 회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SOP의 표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카르노 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A가 있고 B, C 01, 00, 01, 11, 10 이렇게 해주시고, 자, 111일 때 1이죠. 111 여기 1입니다. 자, 여기는 011, 011 여기네요. 그 다음에 110, 110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001입니다. 001 여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카르노 맵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묶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AB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A바 C죠. 그러면은 이 F는 뭐로 약식이 되냐면은 A바 C하고 AB로 이렇게 간략화가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논리 회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A바가 되니까 여기는 A바 C가 나오고, 여기가 A고 B니까 AB가 되겠죠. F는 뭐가 됩니까? A바 C 더하기 AB가 되겠죠. 그럼 이거하고 같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B가 들어오죠. A, B의 낫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BC죠. BC.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AB 바의
B, C가 나오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A 바하고 C하고 이렇게 오화가 되고, 여기는 뭡니까? A, B죠. A, B하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난도로 묶여 있죠. 난도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괜히 복잡하죠. A, B하고 and A 바 C에다가 난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A, B 바죠. 이거는 A, C죠. 그럼 이거는 A, B 바에 더하기 A,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가에 입력으로 삼각파가 입력이 될 때에 출력 전압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출력 전압인데, 자, 여기 구간을 정해 줬습니다. 4에서 6구간, 즉 4에서 6구간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번을 보면은 CR로 되어 있죠. CR 미분기입니다. 연산정폭기를 이용한 미분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유도 가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미분기입니다. 마이너스 RC의 dVI dt 입력을 미분해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바로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R이 얼마입니까? R이 50이죠. 50 곱하기 10의 3성, C가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RC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기울기를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의 비거든요. 이 기울기, 이 구간에서 기울기는, 자, 기울기가 4에서 6까지 이변했죠. 이변할 때,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0에 있다가 마이너스 1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만큼 y축이 변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거 다 계산하면은 50, 12, 5 하면은 50, 12, 5 하면은 이게 3000이 되나요? 3000 곱하기 이거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하면은 이거는 3볼트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통신 이론의 문제가 전자공학에 유입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64진 QAM으로 이렇게 변조된 신호를 15MHz의 나이키스트 대역폭으로 사용해서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 전송 속도는 얼마냐 하는 전송 속도를 메가bps로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여기 대역폭은 밴드위드는 보레이트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을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레이트는 얼마냐 하면은 대역폭이 지금 15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성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됩니다. 자,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단위가 같냐면은 심벌 per sec거든요. 1초에 15 곱하기 10의 6성 심벌이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6진이 아니네요. 64진이네요. 그죠? 64진 QAM이거든요. QAM은, 자, 이거는 우리가 2의 6성이 64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비트가 원 심벌이 되는 거예요. 6비트가 원 심벌이 되는 시스템이거든. 그러면은 자, 이 보호를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자, 보호라는 것은 보호가 자, 전송 속도가 15 곱하기 10의 6성 심벌 퍼 세크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 심벌은 비트로 바꾸면은 6비트가 되죠. 6비트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15 곱하기 6 곱하기 10의 6성 비트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bps입니다. 그죠? bps가 돼요. 그럼 이거는 메가죠. 자, 그러면은 15 곱하기 6 하면은 90입니다. 90 메가 bps로 전송이 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 이번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RL에 공급되는 지금 전류원하고 전압원 두 개가 있죠. RL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RL이 얼마고 그때 최대로 공급되는 최대 전력은 몇 미리와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거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련된 문제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회로는 RL에 대해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L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 포트에서 바라본 이쪽으로 바라본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TH 태분한 등가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개방이 되죠. 전류원은 개방이고 전압원은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돼요. 그러면은 이 단자 여기서 바라본 저항은 전류가 1이 흘러갈, 이거는 개방이니까 못 흘러가고 이렇게 4kΩ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의 RTH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된 거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기 4kg가 있고 위에는 6kg이고 밑에는 여기 3kg죠. 3kg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RTH는 4kg 더하기 6하고 3은 병렬이에요. 자, 6하고 3을 더한 것분에 곱하기 하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6kg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했죠. 태분한 등가 저항은 우리가 6kΩ으로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어려운데 VTH 태분한 등가 전압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구해 보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서 개방 전압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VTH 개방 전압을 구합니다. 자, 개방 전압을 구하면은 첫째는 전압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원리로 2mA에서 자, 2mA에 의해서 2mA에 의해서 VTH를 구할 겁니다. 자, 요거는 살아 있고 그럼 이거는 단락이죠. 단락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두 개가 병렬로 되어서 이 양당 간의 전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등가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mA가 흘러 들어갑니다. 4kg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6kg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3kg가 있죠. 3kΩ이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지금 전압은 4하고 6 사이에 여기 사이에 전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여기에 63은 2죠. 여기는 2kΩ입니다. 2kΩ. 그러면은 지금 등가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4kg고 여기가 4kg, 2kg.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2mA가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요 양당 간에 여기하고 여기 양당 간의 전압은 자, 이거 두 개 하면은 6kg죠. 6하고 2mA 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12V가 걸려요. 자, 전류가 1이 흐르면서 요 양당 간에는 12V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12V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V에 의해서 VTH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에서 3V에 의해서 VTH를 구해 보면은 자, 이거는 개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3V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양당 간의 전압은 이것은 개방이니까 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리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자, 요거는 지금 개방이 되니까 여기는 전류가 못 흘러가요. I는 제로입니다. 끝단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1이 다 흐르겠죠. 1이 다 흐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I가 얼마가 흐르냐면은 요게 더하면 9고 3분의 1 mA가 흐르거든요. 3분의 1 mA가 3분의 1 mA가 요리 흐른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얼마냐면 6kg에다가 3분의 1 하면은 여기에 2V가 걸립니다. 2V가. 요 양당 간에는 2V고 여기는 0V가 걸리죠. 0V.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러면은 VTH가 자, 여기 구하면은 여기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VTH를 구하면은 VTH는 자, 전압이 아까하고 거꾸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2V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아까 12V 방향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VTH는 이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은 12V고 이거는 마이너스 2V 하니까 이거는 10V가 돼요. 10V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태분한 등가이로를 그리면은 자, RL에 대해서 태분한 등가이로를 그리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VTH는 10V고 여기에 아까 RTH 구하니까 6kΩ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태분한 등가이로고 여기에 이제 RL이 있는 거죠. RL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RL은 얼마가 돼야 되죠? RL은 첫 번째 조건은 이거하고 같아야 되죠. 그럼 6kΩ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PL max 최대 전력은 자, 이거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4R분의 V 제곱이에요. 그러면 4R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R이 6이죠. 6 곱하기 V가 10V죠. 그럼 10의 제곱하면은 자, 이거는 24분의 100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6으로 나누면은 6으로 나누면은 6 나누면은 4분의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6, 4가 되고, 4로 나눠야 되겠네요. 4. 그럼 6분의 25가 되겠죠. 6분의 25. 그죠? 4로 나누면 6이 되고, 이거 6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RL은 6kg고, 최대 전력은 6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과정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상은 아니고, 그래도, 이
지방직 문제 중에서는 좀 그래도 어려운 축에 들어가니까 상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중첩의 원리에 관한 문제로서, 자, 이게 보면은 저항 5옴에 의해서 전류 I0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5옴에 흐르는 전류 I0를 구합니다. 여기 전류가 이렇게 방향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부호로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첩의 원리니까 이거는 전압은 20V에 의해서 I0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개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I0는 전체 저항이 다 더해 보면은 15가 되고 전압은 20V가 되어서 15분의 암페어죠. 15분의 20암페어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3암페어에 의해서 우리가 I0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3A에 의해서 3A가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단락을 시켜야 되겠죠. 단락을 시키고, 그러면 자, 여기가 전류가 3A가 이리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자, 이쪽에 저항은 얼마입니까? 15ohm이죠. 15ohm이고 이쪽의 저항은 5ohm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I 다시라 하겠습니다. 자, I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분배 법칙이죠. 자, 전체가 3A입니다. 3A하고 이쪽은 15ohm이고 10 더하기 이쪽은 5입니다. 5에 자, 이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남은 게 5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밑에 거 분모 15에 15A가 흐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지금 I-는 요거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I0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5분의 15A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구한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합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0는 15분의 20A하고 마이너스 15분의 15가 되어서 15분의 5가 되죠. 그럼 이거는 3분의 1A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죠. 이 문제는 중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정폭기에서 슈미트리그 회로는 어떤 거냐? 슈미트리그 회로라는 거는 자, 우리가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구형파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슈미트리그 회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슈미트리그 회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이거는 전압 8로 또는 버퍼라고 이야기하죠. 버퍼 회로고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입력이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전 정폭기가 되겠죠. 반전 정폭기. 이거는 입력이 비반전으로 들어가는 비반전 정폭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4번 그림이 요 RF하고 RI가 이렇게 정계환이 되죠. 그러면서 비교기 특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슈미트리그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CMOS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거거든요. CMOS라는 게 위에는 P 채널의 모스펫이고 아래는 N 채널 서로 다른 채널의 모스펫을 직렬로 연결해서 동작하는 것이 CMOS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 전자회로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논리 전자회로에서 이거는 자, VI가 여기 들어가면은 V 아웃하고 이게 NOT 게이트로 동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NOT 게이트로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1이 나오고 여기 1이 들어가면 0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NOT 게이트 성격의 그런 논리 전자회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VI가 먼저 VI가 0이 들어갔다. 0V가 들어가겠습니다. 0V면 여기에 5V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5V가 나올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개방이 되고 이거는 여기에 0V가 나오면은 여기에 두 개 다 0V가 나오면은 여기에 5V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PMOS는 단락이 되고 NMOS는 오프가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자, NMOS는 오프다. 맞죠? PMOS는 단락이다. 이 두 개 다 맞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V가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5V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보면은 5V가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것은 단락이 돼야 돼요. 0V가 나오려니까 자, 5V가 나올 때는 NMOS는 단락이 되고 ON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PMOS는 오프가 됩니다. PMOS는 오프가 돼야 이 동작이 됩니다. 그럼 NMOS는 여기에 틀렸죠. NMOS는 ON이 돼야 되는 거죠. ON이 돼야 3번이 틀렸네요. PMOS는 오프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 약간 변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전원회로 중에서 평활회로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반파정류회로죠. 이 부분을 우리가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동작은 자, 반파정류회로가 이게 지금 반파정류회로죠. 반파정류회로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여기 충전과 방전에 의해서 이 캐패시터의 충전, 그 다음에 이 충전 전압이 저항을 통해서 방전되면서 Vout은 이와 같이 직류 성격의 반파정류회로의 피크 값을 이렇게 디텍트 하면서 평활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의 문제인데 Vout이 나와 같이 최대 전압 Vp와 리플 전압 VR로 출력되도록 설계할 경우에 C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VR의 값이 VP의 1%가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정수 T는 시정수 R은 요 주기 T보다 굉장히 크다. 그죠? 주파수는 60Hz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여기 이제 캐패시터 값은 대략 얼마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라. 근사치로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와 같이 충전과 방전이 이와 같이 되면서 충전 또 방전, 충전, 방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T 동안에 요 주기 T 동안에 여기서 피크 전압에서 이렇게 방전이 직선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요 주기 동안 T 구간 동안 최대값에서 이까지 방전이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 값이 VR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값에서 T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방전이 되면서 VR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VR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VR. 그러면 이것은 이제 캐패시터를 통해서 방전이 일어나니까 이와 같이 VR은 10분의 1의 0에서 T까지 우리가 T 동안에 IDC
IDC DT만큼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C는 상수니까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여기 IDC를 뽑아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이라고, 이거 구간이 직선이라고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IDC에다가 DC에다가 곱하기 주기 T가 되겠죠. 이 적분이 T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근사치로 계산해 보면은, 자, C분의 1에 이제 IDC T가 되겠죠. 그냥 IDC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죠. 자, 여기 T를 역수로 하면은 이거는 F로 내려오겠죠. C 곱하기 주기하고 역수니까 F로 내려오고 F분의 1에 IDC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IDC를 우리 여기가 전압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전압 디멘전이니까 이거를 그냥 C에다가 R분의 R로 해주고 여기를 VDC로 해주고 F 하면은 똑같죠. 그죠? 이것이 V 감마라는 거죠. V 감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이 식이 유도가 되어 있어요. V 감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유도를 했지만은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리플 전압이라 하죠. 이거를 리플 전압은 이와 같이 이 공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 VR은 얼마나 했습니까? VR은 이거에 1%라 했죠. 그럼 0.01 VP가 되죠. VP 요 최대값에 0.1%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약식으로 좀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100이라고 두겠습니다. 100이면은 이건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V가 되죠. VR이 1이니까 1V가 되겠죠. 약식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 식에서 공식에서 VR은 1V죠. 1은 그죠? C 곱하기 R 곱하기 F분의 자, VDC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요게 지금 직류잖아요. 그죠? 교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것의 평균값 요까지가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가 VDC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자, 여기가 최대가 100이고 여기가 1V니까 99.5죠. 99.5V가 돼요. VDC는. 그러면은 이게 99.5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를 구해보면은 C는 앞으로 오면은 R이 2kg라 했죠. 2kg에다가 주파수 60이고 이거를 99.5 해보면은 이것은 약 얼마가 나오냐면은 C를 가장 근사치로 해보면은 833 마이크로페럿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로 계산하면은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